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끌 이만화입니다. 어떤 브랜드를 생각하면 딱 하고 떠오르는 나만의 이미지 있지 않나요?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샤넬의 체인백, 그리고 에르메스는 벌킨이 있겠죠. 그런데 새로운 디자이너가 영입되면서 이전의 이미지를 확 뒤바꿔서 그야말로 정말 난리가 난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셀린느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왜 이렇게 과감한 셀린느의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가을 파리에서 열린 2019 SS 셀린느 컬렉션에 패션계의 촉각이 곤두섰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에디 슬리먼의 셀린느 데뷔 쇼가 열리는 자리였기 때문인데요. 쇼가 공개되자 지난 10년간 PB의 셀린느를 사랑했던 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미니멀하고 우아했던 셀린느는 이제 안녕 빅 숄더 재킷, 스키니한 모델, 글램 무드의 스팽글 미니 드레스, 그리고 트리플 XS 핏의 수트 등 에디 슬리먼은 그동안 견고하게 지켜온 자신만의 패션 세계를 셀린느에서도 유감없이 보여준 거예요. 쇼가 끝난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서는 아주 그냥 PB와 에디의 그 셀린느를 향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견고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브랜드에서 이런 과감한 변화는 원래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쉽게 시도를 할 수 없는 건데 과연 도대체 에디 슬리먼이 누구길래 셀린느는 그의 손끝에 브랜드의 명운을 맡긴 것일까요? 에디 슬리먼은 프랑스의 사진 작가이자 패션 디자이너인데 사진 작가는 서브로 하는 일이 아닐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에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사진집, 그리고 전시회, 앨범 재킷 사진 등 포토그래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고요. 얼마 전 셀린느의 글로벌 앰버서더로 선정된 블랙핑크 리사의 사진이 바로 이 에디 슬리먼의 작품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에디 슬리먼은요 1968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빠는 튀니지, 엄마는 이탈리아인이었는데 어머니가 의상실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옷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1살에 처음으로 카메라를 선물을 받았었고 사진을 배웠다고 하니까 어쩌면 패션보다 사진이 먼저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에디는 16세 때부터 에꼴디 루브르에서 미술사를 공부를 했어요. 이때부터 자신의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기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스키니 실루엣에 관련해가지고 너무 마른 몸 때문에 위축된 사춘기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도 자기 옷을 직접 만들어 입은 것도 시중에 잘 맞는 자신의 옷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21살 때 1989년 조제랩이라는 이 남성복 디자이너의 어시스턴트로 패션계에 입문을 했고요. 1992년부터 1995년까지 패션 컨설턴트 장자크 피카르트 아래에서 7명의 디자이너랑 함께 루이비통의 모노그램 캔버스 100주년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패션계에서도 경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입생로랑 어시스턴트가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에르 베르제가 에디를 남성복 디렉터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피에르 베르제가 누구길래 입생로랑의 디렉터를 좌지우지하는 것인가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나의 입생로랑에게 라는 편지책과 입생로랑 그 영화 혹시 보세요? 꼭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50년간 입생로랑과 함께 해온 평생의 연인이자 동료입니다. 피에르의 안목은 역시나였습니다. 에디 슬리먼이 0001년 FW의 그 유명한 입생로랑의 블랙타이 컬렉션을 탄생시킨 건데 이건 대박이죠. 큰 성공을 거뒀지만 구찌가 입생로랑을 인수하면서 에디는 또 입생로랑을 떠나게 됩니다.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던 전도 유명한 디자이너는 그 후 정말 매우 특이한 행보를 하는데 다른 브랜드로 옮기는 대신에 베를린으로 훌쩍 떠나가 버린 거예요. 큐레이터인 클라우스 비센바의 초청으로 쿤스트베르게 현대미술연구소에서 2년간 거주를 하면서 직접 또 촬영을 했던 베를린의 모습을 담아낸 베를린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디 슬리먼은요 디올 옴무의 디렉터로 화려하게 복귀를 했어요. 지금 언급한 브랜드만 해도 몇 개야? 스키니한 남성복으로 정말 패션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당시 디올 옴무쇼의 모델들은요 평균 신장이 187cm, 몸무게가 73kg였어요. 레깅스처럼 그냥 쫙
달라붙는 바지, 슬림한 재킷을 소화했는데 이전까지 테일러링, 수트 위주의 정말 클래식한 모습만을 보이던 유럽 패션계에 런던과 뉴욕의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유행했던 스트릿 문화를 하이 패션의 반열로 올려놨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디올 옴무에 스키니진을 입고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남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인 칼 라커펠트 역시 에디 슬리먼의 스키니 라인을 입기 위해서 무려 1년이 넘는 13개월에 걸쳐서 42kg나 감량을 했다고 해요. 그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요, 강동원 씨가 이 에디 슬리먼의 디올 옴무를 즐겨 입는 것으로 유명한데 몸매가 슬림하니까 잘 어울리죠. 왜 이렇게 부끄럽지? 에디는 2002년에는요, 올해 국제 디자이너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또 몇 권의 사진집을 발간한 후 자신만의 사진 블로그도 개설한 에디는 보그와 브이맨, 퍼플 등과 같은 잡지에 광고 사진을 찍으면서 포토그래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죠. 에디 슬리먼 덕분에 기성복과 액세서리를 포함한 디올의 오트쿠투르의 매출은요, 2002년 당시 무려 41%가 증가했는데요. 2007년 7월을 끝으로 에디 슬리먼은요, 디올 옴무와의 재계약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에디 슬리먼은 나의 이름 및 브랜드 관리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이유였는데요. 뭔가 예술가로서의 자존감이 대단해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자신의 사진을 전시하기도 하고 또 큐레이터로 활동하던 에디가 패션계로 또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요, 입생로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였어요. 에디는 먼저 오랜 세월을 지켜온 입생로랑이라는 이름, 브랜드 네임을 생로랑 파리스로 변경하는 것을 시작으로 생로랑의 스토어 디자인 및 컨셉에서부터 비주얼 머천다이징, 이게 VMD라고 하죠. 광고 캠페인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면서 성공적인 리브랜딩을 이끌었습니다. 에디 슬리먼의 성공적인 리브랜딩으로 이 생로랑의 매출도 4년 만에 무려 3배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생로랑 파리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그의 선택은 바로 셀린느였어요. 정말 많은 브랜드를 거쳐왔죠. 사실 지금까지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에디는 어떤 브랜드에서도 자신만의 그 스타일을 고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에디가 셀린느의 디렉터로 온다는 뉴스에 셀린느의 오랜 팬들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피비랑 에디의 스타일은 진짜 달라도 진짜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셀린느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에디의 작품들은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80년대 글램 룩과 극단적으로 깡마른 모델은 그가 과거에 디올 옴무와 생로랑에서 선보였던 스타일과 너무 흡사했죠. 에디 슬리먼은 인종과 체형을 초월해서 다양한 모델을 기용하는 패션계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고수했는데 고집이 있네, 고집 있어. 한 디자이너는 뉴 셀린느, 올드 생로랑이라면서 비아냥거릴 정도였어요. LVMH가 설마 이런 에디의 고집을 모르고 영입을 그냥 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LVMH 패션 사업 부문의 사장이자 CEO인 시드니 톨레다노는요, 여러 논란에서도 에디는 일에 열정이 넘치는 완벽한 아티스트다, 우수한 디자이너다, 그리고 그가 셀린느를 더 큰 성공으로 이끌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지지를 보냈습니다. 에디의 뉴 셀린느에는 백에도 큰 변화를 보였어요. 에디 슬리먼의 셀린느 백의 포인트를 한 가지만 꼽는다고 한다면 요거 이전 영상이 있어요, 언니들. 보고 오셔야 돼요. 바로 이 트리오페 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입니다. 금속 클로저를 트리오페 로고로 만든 숄더백은요, 올드 셀린느의 클래식 박스와의 차이가 분명해 보이죠. 트리오페 컨버스와 셀린느 특유 그 탄 컬러의 송아지 가죽, 그리고 트리오페 클로저까지, 이 숄더백은 에디의 뉴 셀린느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백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버킷백, 카바백, 보스턴백까지 모두 트리오페 라인이 가득하죠. 사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살짝 놀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카바백만큼은 저는 뉴 셀린느가 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16백이죠. 에디 슬리먼이 셀린느에 간 첫날 이미 스케치를 완성했다고 알려진 이 16백은요, 파리에 있는 공방 주소에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거든요. 1960년대 셀린느의 역사적인 백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제작이 됐고, 가방 덮개 역할을 하는 플랩의 독특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잠금 장식, 자물쇠 등의 금속 디테일이 특징이에요. 이 올드 셀린느의 러기지 백 같은 아이코닉 백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사실 이 뉴 셀린느의 백에 별로 좋지 못한 평가가 많던 때에 레이디 가가, 안젤리나 졸리 등 셀럽들이 16백을 든 모습이 포착되면서 살짝
살짝 이 분위기가 반전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카모플라주 프린트가 된 카바백까지 나왔습니다. 와, 이거는 진짜 에디 정말 대단하다. 이거 한번 다시 박수 칠만 합니다. 2021 SS 컬렉션이 끝나자마자 SNS를 중심으로 셀리느 쇼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호의적인 평이 이어졌는데 에디의 진가가 드디어 나오는 것인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드 셀리느, 뉴 셀리느 뭐가 낫다 이런 논쟁은 사실 의미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이건 정말 취향의 문제잖아요. 서로 뭐 취향은 개취니까 존중은 해야겠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취향을 존중합니다. 저희 막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